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거의 선수들, 요즘은 선수들이 감독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유럽에서 다 배우고 그러니까. 유럽 리그에서 여러 감독들 보잖아. 예전처럼 그냥 딱 열중시에서 감독님, 코치 선생님 얘기만 그냥 복종하는 문화가 전혀 아니란 말이야. 요즘에는 안 따라. 몇백억 받는 애들 따라옵니까 이거? 아니, 선수를 얼마나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몇백억 받는 애가 명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사실 이게 정말 국내 감독을 통해서 협회가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내부 사람도 아니고 저희도 사실 뭐 국내파 감독을 추천했던 입장도 아니니까. 근데 그 박주호 위원의 내부 폭로 영상을 보면 전력 강화위에서 회의를 할 때 주기적으로 국내파 감독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위원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죠.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도 자꾸 정혜성 위원장한테 따로 또 전화를 걸고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국내 감독을 추천하고 국내 감독을 연락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게 회의 때는 막상 그 이야기를 안 하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정혜성 위원장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게 이제 박주호 위원의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관계자 쪽에서 국내파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계속해서 흘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잘 마치고 계약이 이제 끝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떠났을 때 그 직후부터 사실 계속해서 누군가는 내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국내 감독이 유리하고 필요하고 이제 한국 감독이 맡을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내부 관계자가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부 정보들을 막 공개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국내파 감독을 지지하는 이유가 왜였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저는 좀 우선이지 않을까. 협회 차원에서 국내파 감독을 굳이 찾을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특정한 어느 누군가는 계속해서 국내파 감독을 지난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국내파 감독을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협회 내부에는 있지 않았을까. 100%는 아니지만 아마도 나이가 좀 있는 형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주호가 어려서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거기 8명 뭐 8명 10명인가요 위원이? 네. 그리고 그 형들이 외국을 또 몰라요. 자기 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회의든 뭐든 자기가 알아야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세히 또 알기도 하고 또 루머도 듣고 네. 막 이러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 동창들 또 가족 지인들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저 빼고 한 6, 7명은 대표팀 형님만 보는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축구를 몰라. 그냥 메시 정도 알아요.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정도 알고 일반 축구 팬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 쪽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거 뭐 다 보니까 그냥 밥그릇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무슨 학연과 관련돼서 뭐 그냥 라인으로 밥그릇 챙겨주는, 이렇게 외부에서 본단 말이에요. 왜? 뉴스 이렇게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일반 축구팬이 볼 때는 뭐 외국인 감독은 면접도 보고 뭐 PPT도 했다 그러는데 홍명보 감독은 왜 안 해? 그냥 뭐 낙하산이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협회에 대한 불신을 그냥 갖는 거예요. 감독 선임 전에 또 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굴 데리고 와도 반반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퍼거스 데리고 와도 좋아하는 사람 반반 이런 거.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다가 돌아 명보형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더 죽이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거는 회장의 입에서 그런 멘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 국민들이 원래 뭐 이렇게 해서 냄비 근성이 있고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회장이 영향을 받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협회 내에서 바깥 세상에 대한 진짜 인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시기에 책도 내고 누가 책 내도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내도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상황의 책을 그거 지금 내면은 좆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내냐고. 나도 사람인데 안 내지. 근데 뭐 그건 상관없죠. 뭐 좋은 얘기에 자서전 어차피 회장님 다 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회사 직원들 아이파크 직원들 다 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쏠리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런 경우는 다 본인이 사서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용도 아니고 사서 다 나눠줄 건데 미리 나눠주시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회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회장님이 잘못한 거는 능력 없는 사람 쓰는 게 잘못이다. 능력 없는 사람을 믿고 계속 쓴다는 건 더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협회 아니면 진짜 일 잘하는 협회를 만들어 주세요잖아. 당연하죠. 그거만 하면 되고 회장 4번 연임 5번 그거 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더 잘하려면 빨리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 해서 이 진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협회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주세요거든요. 그거 단순해요. 그 예전에는 이제 기술위원장이 셌어요. 권한이 기술위원회만 있었단 말이지. 그래갖고 기술위원장이 완전히 무슨 옛날 독재 시절로 치면 안기부장이야. 맞아. 기술위원장이 뭐 대표팀 감독 선임 뭐 여러 가지 정권을 그냥 다 행사를 해.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이제는 좀 합리적인 조직이 돼야겠다. 그리고 일도 많고 각 연령별 대표팀까지 다 관할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협회가 그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팀 감독 선임위원회 해라고 해서 성인 대표팀하고 23세 이하 정도까지 관할하는 그걸로 나누고 교육적인 데에서 애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애들 요쪽은 기술발전위원회. 이번에 뭐 이임생 위원이 그 위원장이 그 애들 그거 처리하라고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나눈 다음에 그 감독선임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쫙 했어. 왜?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갖고 나 원투펀치 같이 하는 한준 의원도 소위원회 도와준다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소위원회가 뭐 이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자료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정보도 좀 주고. 그래서 어쨌든 모양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 벤투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이 감독이 뭐 중국에서 좀 실패하고 뭐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는 팬들이 뭐라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절차상으로 프로세스상으로는 뭐라 안 그랬어. 왜? 그 전에 그렇게 나누고 소위원회도 쫙 해서 뭔가 전문성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김판권 위원장이 와서 PT를 또 하면서 벤투 감독이 이런 우리 방향에 맞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했다. 국민들은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했어요. 그 때문에 벤투 감독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런 거 간 거죠.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가면 이 이천수 의원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일련의 행보가 지금 보세요. 갑자기 거꾸로 됐잖아요. 정확히 하니까 선수들의 평에 벤투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시스템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 있어요. 훈련 준비도 잘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4년 플랜이라는 거를 정확히 짜놓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한테 물어보고 알거든요. 돈 없어요. 그게 클래스만이에요. 그러니까. 없대요. 요즘은 선수들이 감독 평가한다고. 되게 좋은 할아버지래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손자가 좋잖아요. 그냥 우리는 축구를 배우고 싶은데 그냥 착한 할아버지였던 거고 벤투는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배울 게 많고 완벽하니까 반박을 못 한대요. 거의 선수들 요즘은 선수들이 감독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유럽에서 다 배우고 그러니까. 유럽 리그에서 여러 감독들 보잖아. 그리고 그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 감독 유형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국내 감독이든 뭐 대표팀 와서 본다고요. 그럼 감독들이 스스로 막 등급 매긴다니까? 진짜 선수들이 등급 매기고 요즘은 말 안 들어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예전처럼 그냥 딱 열중시해서 감독님, 코치 선생님 얘기만 그냥 복종하는 문화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요. 애들끼리 토론하고 자기 그 사람이 축구는 뭐 하실까 해갖고 지금 뭐 없는데 그게 클린스만. 맞아요. 아니 나 처음에 2경기를 해설했잖아요. 애들끼리 조기 축구 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애들끼리 맞춰서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뭘 봤냐면 그 오자마자 공항에서 공격한다고. 공격 축구 한다고 막 하니까 애들 근데 첫 A매치 때 너무나 미친놈들처럼 막 뛰어 들어가잖아 다. 그래서 공격적 상황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너무 뛰어 들어가니까 수비 백이 안 돼. 그러니까 수비하고 공격이 간격이 거의 80m까지 벌어지는 거를 조이 축구에 보잖아요. 회장님 막 뛰면 힘들어가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거를 오랜만에 봤어요. 3명 공격수가 걸어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바뀌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그 간격은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 간격을 바꾸려니까 이제 공격 축구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이게 클린스만 축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부터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번까지 오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착오가 너무 많고. 근데 중요한 거 둘은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마지막 두 명? 뭐 둘에 대한 내용은 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 선임 인터뷰, 홍명보 감독 선임 인터뷰를 할 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스포엣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축구 스타일이 현대 축구와는 맞지 않다. 조금 이제 이전 축구의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예전 형식이었던 감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겐프레싱을 쓰는 감독이다 보니까 밸런스적으로 조금 불안하다. 그것도 좀 웃겼는데. 우리 축구와 맞지 않다. 너무 좋은 감독들인데 막 이러면서 칭찬을 욕을 하든가 그러면 칭찬. 이 외국인 감독인 포엣이나 바그너 아니면 이외의 후보들은 그렇게 다 뭔가 화상 면담을 하고 그들의 어떤 축구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체크를 하고 이 감독이 우리 축구에 맞는지 아닌지 다 뭔가 심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과연 홍명보 감독에게도 똑같은 화상 면담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똑같은 기준으로 이 감독의 전술이나 경기 운영 스타일, 장단점이 어떤지를 평가를 했는지. 근데 아주 떳떳하게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일정 때문에 화상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종 후보 3인 중에 일단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을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을 만나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어떤 이야기, 대표팀에 대한 계획을 듣고 그대로 뽑는 것을 결정했다. 다른 감독보다 조금 더 좀 정말 많이 생략되고 축약된 절차 과정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국내 감독도 외국과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돈 얘기를 왜 자기가 거기서 시키지도 않은 얘기 꺼내갖고 사람들이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이 판에 지금 이런 어려운 판에 돈 얘기를 꺼내? 그 돈 얘기하는 순간 또 축구인들 또는 여기 후배 선수지만 후배 선수들 얼마래? 또 궁금해지는 거 아니야. 사방에 물어보고. 예? 아니 안 밝혀졌지. 근데 이제 국감하면 밝혀지지. 근데 이제 감독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 KFA에서 감독 선임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울산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홍명 감독 울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도 이런 예가 있나요? 자기네가 되게 세다고 생각하니까 프로팀 하나 정도의 감독은 그냥 우리가 원하면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느낌. 과거에 간혹 있었죠. 잉글랜드로 치면 뭐 글렌 호들 첼시 감독을 갑자기 저 대표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90년대 있었어요. 때죠. 90년대 중반.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프로팀에 대한 이런 위상도 너무 세지고 이 또 프로팀들 어쨌든 다 팬이잖아요. 그 팬이 그 팬이고 어떻게 보면 울산 팬에 대표팀 팬이 없겠습니까? 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팬이 그 팬인데. 그 인터뷰 보셨어요? 그 기자가 이렇게 협회에서 클럽팀 감독을 이렇게 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절대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농구에 그랬다고? 네, 광주전이 끝나고 이제 대표팀 관련.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 독소 조항이라고. K리그 감독 빼가는 그 조항. 이게 이제 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12조 2항이에요.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게 있어요?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네. 2항이라서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그래서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회 고위 관계자라고 맨날 고위 관계자래 협회 무슨 인터뷰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굴까? 이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다 보니 걸림돌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이며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12조 2항이죠 이게. 네. 12조 1항은 뭐냐면 감독 선발은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요거는 또 반박문할 때 엄청 잘 활용했어요. 기술이사 이임생 위원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배경으로 이 조항을 들먹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근데 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된다고 써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독소 조항이라서 사문화된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럼 같은 조의 1항은 본인들 방어용으로 필요할 때는 활용할 때 쓰고. 완전히 살아있는 조항이 되고 네. 그렇죠. 분류할 때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 안 되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땐 꺼내 쓰고 아닐 때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 규정 이거 지나간 규정이야. KF에서 보는 K리그는 족밥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 아니 근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왜냐면 아니 원래 그러니까 지금 조항 이렇게만 살짝 봐도 원하면 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래 놓고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이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이거는 지금 와갖고 이제 정관 변경, 뭐 전강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정관 변경도 이제는 좀 해보겠다. 조항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게 이미 다 저질러 놓고 그렇죠. 5개월 전에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하고 슬린스만에 대한 문제 다 인정하고 뭐하고 했을 때 시스템도 변경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조항이 바뀌어야 되거든. 맞아요. 지금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뭘 바꿔. 너무나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선수들은 그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주변이 못해갖고 선수들 너무 혼동 만드는 거잖아. 명보 형도 이번에 애들 만나러 갔다 뭐 코치 솔직한 얘기로 미팅 갔다가 애들 왜 만납니까? 그래도 며칠 있다 또 올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손흥민, 뭐 김민재 다 오잖아. 네. 쿠팡 플레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리즈 때문에. 이게 예전부터 보면 협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게 잠잠해질 거다. 경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또 만회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거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지금 막 화살이 날라오는 시기를 홍명보 감독은 빨리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간 거고 나간 거지 일단 보통 그렇게 나가 보통 이렇게 그런 문제 막 생기면 일단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서 시간을 좀 벌고 거기서 뭐 나간 김에 선수들도 좀 만나고 뭐 그래서 코칭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협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어떤 오해를 계속 만들면 또 협회 시간 벌려 그러는구나. 무조건이죠. 뭐 이렇게 계속 만들면 지금 이제 국민들은 근데 그거를 안단 말이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팬들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회식처럼 얘기하던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되게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되게 멤버 좋지 않아? 이런 얘기해요. 그렇지 뭐 그러면 역대 최강인가? 막 이런 얘기해요. 일반인들은 거의 뭐 최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면 감독을 잘 뽑아야지. 일반인들은 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 벌고 뭐 하기에는 계속 뭔가 또 빌미 잡히고 또 문제에서 또 얘기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기가 좀 길어질 거예요. 제 주변에선 이런 거예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건 봐봐요.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잡어?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잡진 않잖아요. 그쵸. 같이 만들어간다 이 주위에서 뭔가 자기의 축구를 애들한테 협력시키면서 같이 가는 분인데 한국은 리더십이 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옛날 그 교육 방식이 리더십은 강압적 안에서 뭔가 애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안에서 수익적으로 해갖고 애들이 뛰게 만드는 이거거든요. 벤투도 굉장히 강한 애예요. 인터뷰도 강한데 근데 운동장 안에서는 자기 철칙 안에서 강한 거거든. 자기 축구를 그 애들에게 입히려고. 근데 우리는 반대니까. 우리 리더십은 축구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강한 일반적으로 이게 합숙에 강한 이런 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과 젊은 사람들 이게 보는 시선이 다르다니까 이게. 홍명보를 잡히겠어. 네. 왜 잡아요? 왜 잡을 이유가 없는 건데 같이 만들면 뭘 죽여요? 요즘에 이제 선수들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맨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원팀이 중요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팀이라는 게 물론 축구에서 팀 스프릿이 매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래. 그냥 당연히 팀 스프릿이 있어야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원팀이 되는 게 뭐야? 위에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강. 원팀으로 이거 애들 잡아야 돼. 맞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원팀이란 건 뭐냐면 감독이 시스템을 보여줘라. 철학을 보여줘라. 철학 조직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과 철학을 주입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딱 따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면 당연히 원팀이 돼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요즘 아이들은 감독 무시해요. 맞아요, 무시해요. 완전 무시해. 감독, 이 감독 능력 없어.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축구 보는 시선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원팀이 감독이 능력이 있으면 따라가요. 그 감독이 아무리 좀 성격이 좀 지랄 맞고 그래도 능력이 있으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무시해. 자기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그 무시하는 상황에서 애들 샥 맞춰쫙 해서 기강 잡는다 그러고 애들 따라올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안 따라와요. 몇백억 받는 애들 따라옵니까 이거? 아니, 선수를 얼마나 이겼어요? 아니 지금 몇백억 받는 애가 이게 따라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를 꾸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난 지금 이게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3차에선 다 중동팀이랑 우리 한조 됐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제 감독의 방향은 이번에 티켓도 엄청 늘어서 그거는 떨어지면 감독은 그냥 그만둬야 돼. 거기. 솔직히 지도자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가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거를 보는 거지. 우리가 가서 3차 예선 첫 경기 팔레스타인전 대승했어요. 와 한국 축구 대단. 이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 당연히 올라가야 돼. 우리 지금 선수발로 애들이 해도 난 올라간다고 봐. 그거는. 티켓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100%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팀이고 우리 일본 뭐 요 정도 또 꼴보러온 팀들 다 빠졌잖아. 요번에 우리 또, 중에. 또 빠졌고 하니까 또 한 번 잘못해도 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세 번 얘기도 있고 기회가 세 번. 있어요, 기회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게 또 우리가 지금까지 팬들이 10회 연속 나가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본선이잖아요. 예선과 본선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본선 보여주려고 감독을 뽑는 거지 그 예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진짜 준비해야 될 곳이 준비해 껐다고 될까요? 배틀 게임.